다른 곳의 탄력은 괜찮은데 눈가 쪽, 특히 눈꺼풀 쪽의 탄력이 걱정된다. 더 이상 늙지 않게, 더 이상 처지지 않게, 더 이상 좀 잔주름이 생기지 않게 참긴 참죠. 예뻐지는 걸 아니까 참긴 하시는데 기술들보다 편안해.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입니다. 제가 써마지 말씀드릴 때마다 아이 써마지, 그러니까 눈가에 가장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는 건 아이 써마지다 라는 말씀을 같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아이 써마지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제가 저희 엄마를 모시고 아이 써마지 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실 우리가 노화 때문에 피부가 처질 때 기능적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곳은 눈꺼풀이거든요. 눈꺼풀 같은 경우는 많이 처지게 되면 시야를 가리게 되기도 하고 또 외적인 변화, 이제 눈매가 많이 변하기도 해서 보통은 병원에도 다른 곳의 탄력은 괜찮은데 눈가 쪽, 특히 눈꺼풀 쪽의 탄력이 걱정된다 라고 오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럴 경우에 가장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는 게 아이 써마지고요. 다만 아이 써마지는 수술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수술은 늘어진 부분의 살을 아예 절개하고 이어붙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시야 확보가 되지만 아이 써마지는 역시 써마지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진피에 탄력을 더해주는 거라 너무 처진 눈에는 작용을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가장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분들은요, 쌍꺼풀이 진하지 않고 약간 외꺼풀인데 조금 늘어지신 분들한테 효과가 가장 좋아요. 똑같이 써마지 기계를 이용하는데 팁이 좀 달라요. 팁이 눈가 전용으로 훨씬 작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풀페이스로 전체 다 들어갈 때는 요런 이제 4제곱센티미터 정도 넓이의 토탈 팁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이 써마지는 훨씬 작죠. 면적 자체도 0.25제곱센티미터 정도로 훨씬 작은 사이즈의 이런 팁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얼굴 전체로 들어갈 때는 이거는 이제 팁 따라서 샷이 아예 저장돼 있어요. 300샷, 600샷, 900샷 중에 결정을 하게 되고, 아이 써마지 할 때 아이 팁은 450이나 225샷인데 양쪽 눈을 다 할 때는 450샷으로 들어가게 되고, 한쪽이나 눈가 중에서도 국소 부위 들어갈 때만 225샷. 이걸로 전체 다 들어가기엔 좀 많이 부족해요. 우리 피부가 제일 중요한 게 이 진피죠. 여기가 이제 콜라겐이 80% 이상으로 채워져 있고, 피부를 지켜주기 위해서 위에 표피가 있고, 표피의 가장 바깥이 각질층, 진피를 받쳐주는 조직이 피하지방 조직인데, 울세라는 진피뿐만 아니라 이 피하지방 조직에 있는 섬유근막층까지 타겟으로 한다라고 하면 써마지는 주로 진피층 이 부분에 많이 작용을 해서 이 부분으로 고주파의 에너지를 전달을 해서 피부의 탄력을 높이고 콜라겐을 재생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개인 팁을 사용을 하게 될 거고, 팁을 컨택을 하면 바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아이 써마지 같은 경우는 일반 써마지보다 훨씬 더 팁이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강도 조절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되고,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보통 이제 아이리드라고 하죠. 위에 눈꺼풀부터 눈썹 있는 부분까지 해서 리프팅 신경 쓰고 눈 옆쪽까지 같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자, 강도는 조절 가능합니다. 일단 살짝 센 강도로 들어가 볼게요. 말하셔도 돼요. 저 정말 긴장하셨어요. 초반이니까 조금 올려볼게요. 사실 저희 엄마는 저처럼 통증을 잘 참는 편은 아니라서 제가 별로 높이지 않고 하려고 했는데, 따끔따끔하세요? 저는 제 얼굴에 하는 시술은 다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 써마지는 제가 이렇게 보호 렌즈를 끼고 제 눈에 직접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보호 렌즈를 착용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눈꺼풀 들어갈 때도 안구로 뭐 에너지가 전달되거나 하는 걱정이나 부담 없이 편하게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 고주파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주사 같은 게 아니라서 당일에도 티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확실히 아이 써마지는 훨씬 섬세하게 힘 조절을 해야 돼서 샷수 자체는 전체 써마지보다 샷수도 좀 적고 면적도 적은 편이지만 시술자는 좀 신경을 많이 쓰면서 진행을 하게 돼요. 가끔 아이 써마지랑 아이 울세라를 또 비교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아이 울세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꺼풀로 적용을 하지는 않아요. 제가 써마지랑 울세라의 차이점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좀 낮춰드릴까요?
써마지는 진피층에 작용해서 진피에 콜라겐을 재생을 시켜서 피부 자체를 좀 쫀쫀하고 타이트닝, 이렇게 피부를 도톰하고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시술이라고 하면, 울세라는 물론 피부층에도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주로는 피부 밑에서 근육과 피부를 이어주는 섬유근막층에 작용을 해서 피부를 올려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아이 울세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눈썹 위쪽 그리고 이마 있는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서 눈꺼풀을 좀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아이 써마지는 눈꺼풀의 피부를 좀 더 쫀쫀하고 짱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엄마는 쌍꺼풀이 좀 크게 있으시기는 한데, 쌍꺼풀이 크게 있고 그게 늘어지신 분들한테는 아이 울세라가 좀 더 잘 맞고요. 쌍꺼풀이 좀 작거나 외꺼풀이면서 눈꺼풀 자체에 탄력이 떨어져서 왜 쌍꺼풀 막 생기려고 하고 하시는 그런 분들은 아이 써마지가 좀 더 잘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여성분들, 특히나 살이 많지 않으신 여성분들은 보통 눈 밑쪽이 꺼집니다. 그래서 꺼지면서 파이고 거기에 주름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아이 써마지가 특히 잘 맞고요. 눈 밑에 지방이 좀 많으신 분들, 주로 남성분들이 좀 그런 형태를 많이 띠시는데, 지방이 많다 보니까 지방이 두툼하게 이렇게 불룩하게 내려오시는 분들한테는 아이 울세라가 좀 더 적합해요. 그래서 지방을 좀 녹이면서 타이트하게 올려줄 수 있는 아이 울세라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눈 밑으로 지방이 불룩하거나 한 건 없으시고 오히려 살짝 꺼져 있는 형태거든요.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눈 밑 쪽까지 같이 적용을 하면서 들어가게 되고, 눈 앞머리 쪽도 거의 콧잔등까지 같이 들어갈 거예요. 거기가 신경 쓰여요. 일반 써마지와 아이 써마지는 적용하는 부위가 다르고 팁이 다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효과가 나오는 시기, 효과의 측면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보통 눈가 쪽은 다른 피부에 비해서 조금 덜 예민하거든요. 신경도 많지 않고. 그래서 얼굴 전체 써마지 하는 것보다 통증에 대한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써마지는 고주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눈썹에 그대로 작용을 해도 그 눈썹 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들어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아이 써마지는 굉장히 센시티브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한 압력을 가했을 때도 알람음이 울리고, 너무 힘을 적게 줬을 때도 알람음이 울려요. 그래서 눈이 막 심하게 눌린다거나 안압이 막 올라간다거나 하는 걱정은 하실 필요 없고, 안쪽으로 또 보호 렌즈가 꽤 도톰하고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구에 가해지는 압박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가까이서 찍는 거에서도 나오겠지만 발적이나 이런 것도 심하지 않거든요. 붉은기. 그러니까 자극이 굉장히 크면 사실 많이 붓고 붉은기도 심해질 텐데, 거의 그렇지 않고 되게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시술 후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근데 다운타임이 거의 없습니다. 바로 일상생활 하셔도 전혀 시술한 티는 안 나실 거고, 효과 나오는 거는 4주에서 6주 정도 좀 느껴지는 게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처음에는 아이 써마지를 많이는 추천을 안 드렸어요. 왜냐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아이 써마지를 하면 수술한 것처럼 윗눈꺼풀이 탁 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기대치를 너무 높이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전에는 좀 설명을 드리고 다른 시술하거나 아니면 수술 쪽으로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 결국은 눈 밑 쪽도 그렇고 써마지는 그런 기능이 되게 강해요. 더 이상 늙지 않게, 더 이상 처지지 않게, 더 이상 좀 잔주름이 생기지 않게, 그렇게 예방하는 기능이나 그런 효과가 되게 좋은 편이라서, 그래도 확실히 아이 써마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막 권하거나 먼저 추천드리지 않아도 아이 써마지 먼저 알고 찾아오시더라고요. 약간 카메라를 그래도 켰다고 엄마가 말을 많이 못해서 제가 카메라 살짝 껐을 때 물어봤는데, 전반적으로 불편감이 없는데 눈 끝머리 쪽은 조금 따끔했대요. 역시 신경 지나가는 쪽이나 이런 데는 살짝 따끔한 느낌은 있으신 것 같고, 그래도 큰 불편감은 없다고 하네요. 저희 엄마는 사실 리쥬란도 엄청 울면서 받으시고, 저랑 엄마랑 진짜 다 똑같은데 통증은 확실히 엄마가 저보다 예민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가 이 정도면 되게 잘 받으시는 거예요. 혼자 계속 말 잘하지. 그치? 근데 안 아프지, 다른 시술들보다. 편안해, 편안해. 저희 엄마도 그래도 이제 제가 케어를 많이 해드리니까
네, 아픈 시술, 주사 시술 잘 못 참으시는 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참긴 참죠. 예뻐지는 걸 아니까 참긴 하시는데 통증을 되게 예민하게 느끼시는 편인데 이 정도면 꽤 무난하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 리쥬란 같은 거 할 때 카메라 켜면 우리 엄마 엄청 잘 참겠네. 오리지널 리쥬란도 참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시술을 다 끝냈습니다. 오른쪽 왼쪽 합쳐서 450샷이 들어갔고요. 이쪽도 이제 렌즈 빼고 마무리 해드릴게요. 보시면 거의 정말 붉은기 하나도 없이 티나는 거 없이 잘 됐어요. 일반적으로 강도는 눈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세게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본인이 참을 수 있는 정도 강도로 해서 이 정도로 들어가시면 시술 시간도 한쪽당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저희 엄마에게 아이 써마지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도 직접 보여드렸는데요. 이전에도 제가 써마지 시술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때마다 아이 써마지에 대해서 짧게 언급은 했지만 주로 저는 제가 제 얼굴에 시술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다 보니까 아이 써마지는 제가 직접 할 수가 없잖아요. 직접 어떻게 시술하는지도 보여드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명도 좀 많이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마련을 했어요. 사실 엄마에게 한 이 아이 써마지는 제가 어버이날 선물로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효도하는 김에 약간 유튜브까지 찍어봤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아이 써마지 같은 경우는 눈꺼풀 전체 적용을 하게 되는데 뭐 눈가 주변, 그러니까 눈꺼풀부터 하얀검 있는 쪽 또는 눈썹 윗부분까지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얼굴 컨디션도 물론 그렇지만 특히 눈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한 피부이고 밑에 있는 조직도 좀 루즈하고요. 개인마다의 피부 컨디션도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시술을 하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사실 아이 써마지 역시도 고가의 시술인데 아이 써마지를 했는데 효과가 좀 적을 만한 컨디션일 때는 저는 차라리 수술을 추천드리거나 아이홀스나 다른 시술을 추천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술을 하기 전에는 의사와 먼저 충분히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얼굴의 어떤 부위도 다 중요하겠지만 눈가는 연하기도 하고 예민한 부위인 만큼 시술의 경험이 많은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또 숙련된 의사를 통해서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또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눈꺼풀이 좀 처져서 고민이시라거나 눈가 쪽의 피부 탄력이 걱정이 되신다면 아이 써마지 오늘 영상 통해서 한 번 더 열심히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아시죠? 시술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